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솔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안경사들한테 꼭 필요한 개념 정리, 그 중에서 많은 안경사들이 다뤘었고 굉장히 많은 오해와 루머들이 난무하는 짝눈, 부등시죠. 부등상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우리 안경사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전부터 지금까지 화두가 되어 왔었죠. 짝눈. 근데 이 짝눈은요, 정확한 용어로 우리 교과서에도 보셨을 거예요. 부등시 내지는 부동시. 근데 부등시와 부동시는 한문으로 따지면 글자 하나 차이예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의미다라고 그냥 퉁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2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눈을 부등시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과 왼쪽에 시력 차이가 많이 난다, 도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부등시면 부등상시가 나타나는가? 자, 좌우 이거는 제가 그 도수 차이가 나면 부등상시인가? 부등상시는 이런 거죠. 오른쪽과 왼쪽의 도수 차이 때문에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달라서 실제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는 사물의 크기와 왼쪽으로 보는 사물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부등상시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부등상시가 있을 때 생기는 불편함, 왜 불편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CPU는 하나예요. 카메라 두 개죠. 두 개의 카메라가 같은 상을 넣어주면 CPU, 뇌에서 이 상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 편집이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근데 오른쪽과 왼쪽이 아예 다른 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뇌에는 이미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되죠. 이게 바로 부등상시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 그러면요, 부등상시가 있을 때 평소에 어지러움이나 위화감, 그 어색함이죠. 이런 어색함들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하거나 업무를 볼 때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굼 떠지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복시라고 그러죠. 복시는 또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사위나 사시가 있을 때 복시가 생기는데 사실은 부등상시가 생기면 복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영향은 작습니다, 복시에서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억제의 원인이 돼요. 억제는 또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른쪽, 왼쪽 다 보여요. 근데 두 눈 다 뜨고 보면 한쪽이 안 보여요. 이게 억제입니다. 자, 그래서 억제의 원인이 간혹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 많은 억제 환자들 중에서 부등상시가 원인인 경우는 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약간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거예요. 부등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등상시는 아니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안경원에서 근무하던 그때 제 데이터입니다. 정말 좀 예민하신 분이긴 했는데요. 이분은 양안의 디옵터 차이가 불과 1디옵터, 1.25디옵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등상시예요. 확실히. 근데 제 손님 중에 재미난 케이스, 양쪽이 거의 이쪽이 오른쪽이 마이너스 9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4디옵터, 그러면 한 5디옵터 차이 나죠. 엄청난 차이인데 부등상시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수 차이에 의해서 부등상시가 생기는 건 맞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고 차이가 크다고 해서 생기고 작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완전 교정이 안 되고
저교정이나 과교정이 됐을 때는 부등상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1위입니다. 2위는요. 안경렌즈의 선택을 잘못하시거나 안경렌즈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등상시에 가장 좋은 렌즈가 뭡니까? 궁금해요. 첫 번째, 1위 가장 좋은 거 하드렌즈. 하드렌즈는 부등상시에 정말로 뛰어나요. 자, 두 번째는 소프트렌즈. 안경렌즈가 아니네요. 자, 이제 안경렌즈 나옵니다. 1위 하드렌즈, RGP 하드렌즈, 2위 소프트렌즈. 부등상시에 가장 좋은 안경렌즈 1위는요. 칼자이즈에서는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러고 뭐 로덴스톡엔 임프레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개인 특성화 렌즈가 가장 좋은 안경렌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면 비구면, 고퀄리티의 양면 비구면. 세 번째로 좋은 거는 그냥 일반 비구면이겠죠. 단면 비구면. 그것도 퀄리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난시가 심하다면 아토릭? 아토릭 렌즈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 렌즈라고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뭐 LK 렌즈인가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시중에 나와 있죠. 사이즈 렌즈가 하위입니다. 자, 실제로 그동안에 제 임상에서 실제 부등상시가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검사도 제대로 했고 다 했는데 부등상시가 있어요.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즈 렌즈에 이거 정말 좋아요 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왔냐 그러면요. 5명이 안 돼요. 한 3명 좀 넘는 정도가 그 3%에서 5% 정도가 괜찮네요.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등상시용 렌즈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사이즈 렌즈 이후에 약간의 별개로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편광 렌즈도 부등상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는 시세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등상시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세 번째 원인이 안경 조제 가공의 오류. 쉽게 말해서 OH라든가 PD가 안 맞는 경우에는 부등상시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피팅 상태 불량. 내가 검사도 제대로 했고 안경 렌즈도 제대로 잘 골랐고 제대로 잘 만들었지만 안경 자체가 정점간거리나 경사각, 안면각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때, 그럴 때 부등상시가 조금 생깁니다. 이제 순서가 내려오니까 어때요? 빈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서 왜 그럴까요? 자, 망막의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면 점으로 맺히는데, 그죠? 저교정, 과교정 하면 어때요?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망막의 점으로 안 맺히고 면적으로 맺히거든요. 그럼 상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자, 똑같습니다. 피팅 데이터가 바뀌면 초점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피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소수지만 부등상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실제로 안경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었는데요. 도수에 따라 물론 달라요. 좀 다르지만 도수가 있는데 안경이 크죠. 크면 근축광선에서 벗어날 때마다 멀어질 때마다 얘네들이 배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도수에 똑같은 안경 렌즈를 하더라도 안경이 작아지면 부등상시의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안경이 크면 클수록 부등상시를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지만 뇌의 이미지 처리 능력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바로 막 장염, 설사 막 난리 나죠. 어떤 사람은 곰팡이가 핀 걸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 있죠. 그 소화 능력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죠. 그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의 이미지 처리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등상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지만 이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경우 뇌의 이미지 처리 능력이다. 일곱 번째는요.
아까 제가 편광렌즈 잠깐 말씀드렸는데 C세포의 민감성, C세포가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부등상시에 영향을 끼칩니다. 좀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부등상시라면 단지 상이 크기만 다르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런 어떤 C세포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상 크기도 다르지만 흐려요. 어느 쪽이 됐건 흐리게 보이는 쪽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C세포 쪽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짝눈, 그 부등시, 부등상시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안경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침소봉대라 그러네. 크게 막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완전 교정하시면 원래 부등시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양악 굴절력이 많다고 해서 부등시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속단하시는 건 금물이고요. 원거리, 근거리 검사는 반드시 분리해서 각각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등시라고 해서, 부등상시라고 해서 무조건 교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를테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부등상시인지 아닌지를 안경사가 보여주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건 안경사는 당연히 의무고 소양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손님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근데 난 불편한 게 전혀 없는데요. 그럼 그냥 강하게 권유하지 마세요. 보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차이를 현저하게 느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상시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전혀 없는 한 그걸 일부러 막 고치려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억제, 오른쪽도 보이고 왼쪽도 보이는데 두 눈으로 보이면 한쪽이 안 보이는 이게 억제거든요. 이 억제 해소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억제 해소 처방하고 부등상시 처방은 좀 달라요. 억제를 해소하는 처방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등상시에서는 즉발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부등상시를 해소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등상시를 해소하는 렌즈들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해요. 안경 렌즈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빠르게 즉시 편안하게 그냥 교정이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제가 퀄리티를 확인하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는 아니네요. 다음에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동영상의 한계 때문에 제 카페에는 텍스트로 밑에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경사들이 꼭 해야 되는 건요. 예전부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와 설득보다는 입증과 증명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증과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타부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해소해주고 그것들이 정말 불편했던 거, 편했던 걸 체감하면 판매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등시, 짝눈, 부등상시 별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